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고1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2번부터 26번까지 자, 독서 지문이죠. 철학입니다. 인문지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고 선생님이 좀 필요한 필기가 있으면 8페이지 맨 위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1문단 도덕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 온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 자, 콜버그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 인지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자, 그러면 지식구조하고 인지의 발달하고 즉이니까 동격입니다. 그러면 의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도덕적 이해가 같은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콜버그가 말한 겁니다. 콜버그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네요. 자, 인지발달 이론이죠.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면 자, 지식구조가 있습니다. 지식구조하고 인지발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한 것이니까 화살표를 치라고요. 도덕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도덕적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읽으면서 좀 갸우뚱하죠.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은 되게 착한 일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천하는 건데 자동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친구를 돕는 거는 착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도덕적 이해가 있으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지를 알면서라는 것은 도덕적 이해인 거죠. 도덕적 이해. 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블라지가 나왔습니다. 콜버그의 어떤 이론, 인지발달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 관심을 기울였다.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출제 요소는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차라고 하죠. 공차, 차이점. 그럼 요것에 의해서 본다면 이건 공통점인 거죠.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럼 이거는 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콜버그와 달리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도덕적 통합,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 요게 지금 추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블라지가 생각한 것은 도덕적 이해가 있다고 바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야 도덕적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이 콜버그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콜버그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성을 강조했어. 그러면 블라지가 강조했으니까 우리도 강조해서 보아야 됩니다. 강조한 것은 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까 우리 위에 나왔던 콜버그 아저씨는 인지 발달 이론이고 이번에 블라지는 네모인 도덕적 자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인공이 이제 블라지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 자아 모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와, 그럼 이게 이제 기억인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자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자아라는 말이 능동적 역할을 한다고 했고 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자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하는 구성 방식의 어떤 자아를 설명하려 적절하다고 봤다. 자아는 고정 불변 상태가 아니다.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 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적인 것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위계는 이제 여러분 순서라든지 중요도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정도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 위치,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도 있다. 블라지는 이런 자아에 대한 여러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수동적 반대말은 위에 나왔던 능동적하고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아와 통합된 자아의 능동성을 강조했고요.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심적 위치에다 두고 주변적 위치에다가는 경쟁을 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쟤를 이길 거야 라는 경쟁이 너무 강해서 친구들한테는 까칠하게 구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아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서 사람마다 자아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3문단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우리 지금 계속 도덕적 자아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이해가 기억이 니은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정체성, 선생님은 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감, 도책 B라고 두겠습니다. 자, 일관성, 자일 C라고 두겠습니다.
이들은 A, B, C는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다. 도덕적 정체성, 도정은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고 해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도책과 자일은 BC는 방향으로 일하는 추동력을 제공하여 도덕적 행동을 이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지금 쓴 거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8페이지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빨간 거 사이에 세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아까 쌤이 도정, 도책, 자일이라고 했던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쌤이 파란색으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정체성, 두 번째는 도덕적 책임감, 자, 세 번째는 자아일관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조금 글씨가 올라가서 조금 끌어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보시면 도정은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비입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방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도책과 자일은 추동력을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추동력,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사문단으로 오겠습니다. 사문단으로 오겠습니다. 사문단.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도정은, 그래서 우리 A죠.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우리 착한 행동이 자아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까 친절이나 우정처럼. 이게 즉이니까 이퀄입니다.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 이게 도정입니다.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고 정체성은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같은 말 뭡니까?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도덕적 통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죠?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구하는 부서지기 쉬운 본능적 충동을 오히려 억제해야 됩니다. 착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유치원 다니거나 어린이집 다니는 꼬마 아이들, 유아들, 영아들 보면 맛있는 걸 손에 쥐고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양보를 안 하고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능적 충동이 되게 강하죠. 그러면 착한 행동, 배고픈 다른 친구를 먹을 것을 소시지가 하나 있다면 주는 거, 이런 거를 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덕성을 가장 자아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식욕을 억제해서 노력을 해서 점점 양보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겠죠. 블라지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을 두는 사람, 즉 도덕적 통합이 되는 사람일수록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이해를 도덕적 행동으로, 기억을 니은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기억이 니은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덕적 자아를 중심에 두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바로 도덕적 통합이죠. 여러분 보시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보세요.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 바로 두 줄 밑에
도덕적 통합이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도덕적 통합, 도덕을 자의 중심에 둔다는 말도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4번째 반복되죠. 그러려면 도덕적 이해 기억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람이 되는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옴단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A가 아니라 또 책이 나왔네요. B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여기다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쌤 1번 넘버링 할게요. 그럼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좀 확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이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도책은 도덕성이 자와 통합된 결과, 당연하죠.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도책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스스로의 욕구이며 외부 기대가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 그러면 얘는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동적 아니고 능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문단 기호가 몇 번이 됩니까? 4, 5. 했으니까 6이 되겠네요. 6번째. 세 번째 구성은 자1입니다. 쌤이 C라고 했던 자1은 자신의 자의식과 일치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이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경향성입니다. 블라지에 의하면 자1은 본능적 경향성 아닙니다. 자기 충족 욕구 아니고요.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보죠.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자일관성 결국 그 행동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자일관성에 뒷받침된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의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순서가 잘 맞는 거죠. 자 여러 특징들 중 선, 정의, 공평등과 같은 도덕적 카테고리를 자의 중심에 둔다. 그러면 통합되는 거죠.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C, 자 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정답률이 대체로 좀 높았어요. 근데 좀 아무래도 1학년 때는 모의고사 치는 날 딱 찍고 자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정답률이 생각보다는 낮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콜버그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데 지식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란색 볼게요. 콜버그 지식구조 발달이 필요하다.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볼까요? 자, 콜버그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도덕적 이해가 필요하고 도덕적 이해를 하려면 지식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설명한 사람은 의문을 제기한 콜버그가 아닌 거죠. 콜버그가 아니라 블라지죠. 블라지가 설명한 이론은 인지 발달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무슨 모델이죠? 모델 이름이 도덕적 자아 모델이죠. 도덕적 자아 모델이다. 그래서 땡. 답 2번. 엄청 쉬웠죠. 엄청 쉬웠는데 73%라는 얘기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아마 시간이 없어서 찍은 아이들이 27%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려서 진짜 몰라서 틀린 친구도 있겠죠. 그 다음에 블라지는 도덕성과 자아의 통합으로 형성된 정체성, 도정이죠.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었죠. 다음 블라지는 자아가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해서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데 바로 아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둘 다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에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1문단의 쌤이 공통점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요게 맞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일관성은 이제 자일관성은 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일관성이 오른쪽에 6문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일관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도덕적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줘. 도책이 아닌 거죠. 본능적 경향성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3번으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적 기질 아니죠.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천적이 아닌 거죠. 본문에서도 선천적, 본능적, 선천적 이런 거 아닙니다. 후천적 노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블라지가 물어봅니다.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이해고 도덕적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기억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선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분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왜 니은이 기억으로 돌아갑니까? 실천했다가 실천 철회합니까? 그 다음에 경쟁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겠다는 니은으로 추동력이 생긴다. 아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의 중간의 과정, 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옳은 행동을 안다라고 하는 게 도덕적 이해죠. 그 다음에 자의 능동성이 있어야 도덕적 실천으로 간다. 정답 5번이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25번도 쉽습니다. 자, 보면은 1번 A라는 사람은 배려는 하는데 성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배려를 성실보다 중심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직하게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의무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책인 거죠. 그러면 엄중한 의무를 지킬 의무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이걸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본능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직 거짓말 반대말이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외부 욕구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이 부여된다는 헛소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쌤이 이번에 빨간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 욕구에 의해서 도덕적 책임감.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번째 구성 요소 도덕적 책임감 나오는 게 여러분 5문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외부 기대나 요구에 부여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의해 업소리, 쌉소리가 나왔죠. 생각보다 쉬웠는데 이것도 61%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도덕 범주를 자와 통합한 정도가 B가 C보다 더 높다고 했던 이유는 C는 거짓말을 했고 B는 실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은 2번이 정답이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쌤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B 보니까 추구하다가 나오잖아요. 추구하다는 단어가 넘보다가 아니죠. 추구하다는 거는 뒷쫓아 구하다, 쫓아 구하다, 말 타고 막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지문 26번까지는 강의를 요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자, 고수익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